이 아래 혹시 검사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힘드셨나요? 채취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많이 안 힘들 때도 많은데 결국은 안내문에 보면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 어레이라고 써 있는데 자궁 내막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저희가 시험관 시술, 신선 주기를 하든 냉동 배아 이식을 하든 배아를 3일 배양 배아나 4일 배양 배아, 5일 배양 배아를 자궁에 이식할 때 보통 타이밍을 맞추죠. 그래서 일단 배란이 되고 나서 3일 배아면 3일 후에, 5일 배양 배아는 5일 후에, 아니면은 프로기노바 같은 약을 먹는 주기에서는 자궁 내막이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질정이나 주사를 쓰고 3일에서 5일 후에 타이밍을 맞춰서 이식을 하는데 자꾸 이식이 해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착상 시기가 다른 분들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배란이 되고 나서 착상되는 시기가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 8일 사이로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다만 하루 이틀 빠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늦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좀 처음에 스페인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반복 착상 실패, 그러니까 아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는 커플이 계속 자꾸 착상이 안 될 때, 보통 횟수로 제한을 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쓸 약을 다 써도 3번, 4번, 5번 자꾸 착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 그래서 자궁 내막 조직을 채취해서 지금 이 착상 시기가 맞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결국 이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착상 시기가 안 맞더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착상 시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미 일반적인 착상 시기에 넣으면은 착상이 되는 시기가 지나갔고, 일부는 착상 시기가 좀 늦게 오는 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시기에 이식을 하면 아직 착상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착상 시기가 빨리 오는 사람은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이식하고 늦게 오는 분은 하루 이틀이라도 늦게 이식하면은 착상률이 올라가더라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검사가 되게 번거로운 게요. 일단은 스페인에 그쪽에서만 검사를 해요. 지금 경쟁업체가 한두 개 더 생기긴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어요. 다 외국인데 결국은 냉동 배아 이식 준비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프로기노바 약 먹고 똑같이 질정이나 주사 다 쓰고 배아 이식하는 날 배아 이식을 안 하고 자궁 내막 조직 채취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을 스페인으로 보내요. 그럼 걔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유전자 발현부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줘요. 보통 2, 3주 걸리거든요. 그럼 그게 이분이 이 타이밍이 착상 시기가 맞다, 이분은 이미 지나갔다, 이분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이식을 해보자, 조금 늦게 이식을 해보자 라고 리커멘드를 해줘요. 거꾸로 얘기하면 검사하는 분들 중에 70%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는데 세상의 모든 게 좀 검사가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조직검사 채취하는 게 어느 정도 불편도 수반하고 또 외국으로 보내서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특히 반복 착상 실패 때문에 검사도 다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아 유전자 선별 검사까지 다 해서 염색체까지 정상인 배아를 확인하고 쓸 약 다 쓰고 이식하는데도 자꾸 2번, 3번, 4번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차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다 싶을 때 보통 검사를 추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착상 시기가 맞다고 나오면, 그래서 저는 외래 볼 때는 말씀드리기로 착상 시기가 맞다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착상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는 안 해도 될 거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혹시 안 맞았으면은 다음에 타이밍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검사가 확실히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정밀도가 조금 더 높아져서 그런지 요새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한 반나절 정도 땡기고 늦추는 정도
검사 결과에서 리커멘드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한 반나절 정도보다 일찍 이식하고 늦게 하고, 그러면 뭐 이식을 밤중에 병원에 와서 하진 않고요. 프로게스테론 질정이나 주사나 쓰는 시간의 타이밍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임신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제는 다른 원인이 다 해결되거나 보이지 않는 반복 차상 실패 환자에서 더 이상 다른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검사고, 이 검사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보통 30% 정도 된다. 대부분은 착상 시기가 빨리 오는 사람보다는 늦게 오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식 시기를 보통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늦춰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기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모 선생님 몇 분들은 자꾸 착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우리 하루 늦게 이식해보죠 해서 그냥 검사 없이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분이 검사하는 분들 중에 많지 않은, 아마 거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사가 좀 더 보편화되고 여러 군데에서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비용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검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지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 만 1년 반에서 2년이 다 돼가는 중이라 아직은 검사하는 기관도 많지는 않고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점점점 누적이 되면서 계속 비용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